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세 번째 시간이죠. 산타넬리를 준비하자 세 번째 시간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중국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이머징 시장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두 번째는 자본, 비용, 즉 비용 계속 금리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이 상승하는데 그 비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진 기업, 그런 기업들을 투자해서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시간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그동안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일 때는 무조건 미국이 긴축을 하지 않고 금리를 내리면서 주가를 살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는 케이스도 두 번 있었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케이스 두 번이, 그럴 때는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고 또 나름대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 사례에서 보인 두 가지 특징,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케이스가 있었는가? 그렇죠. ISM 제조업 지수를 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여러 가지 반영해 나갈 것들 중에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더 높은 기준금리, 그리고 경기 위축, 연준의 인플레이션 통제 의지가 다시 확인되고 있죠. 주식시장은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시장이 소화해야 할 것은 긴축으로 인한 경기 위축이죠. 이럴 때는 과연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연준의 언급대로 기준금리는 이미 물가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영역에 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기 위축 시그널이 더 빈번하게 나올 텐데 여기에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경기뿐만 아니라 기업 이익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ISM 제조업 지수가 위축 국면에 진입했던 과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모두 다 50 이하 위축 국면이 왔을 때 무조건 주가가 오르더라, 이 가정은 틀렸다는 거죠. 이런 걸 한번 뒤집어 보면서 과거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인지해야 될 함의가 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간단히 알아보면, 미국 민간단체죠. 공급자 관리 협회라는 건데, Institute for Supply and Management, 이 기업, 이러한 민간단체가 매월 발표하는 지수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생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로 미국의 민간단체인 공급관리자협회가 매월 첫 평일날 발표합니다. 미국 공급자관리협회는 매월 20여 개의 업종과 30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신규 주문, 고용, 공급자 운송시간, 재고, 이 5개 항목을 조사해서 이를 하나의 지수로 종합하여 산출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생산, 신규 주문, 고용, 공급자 운송 시간, 재고, 이 5개 항목을 기본으로 하고 그 밑에 또 서브 항목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한 서베이 지수인데, 현재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이 노란 선이 50 이하에 거의 다 왔는, 지금 50.3인가 와 있는데 거의 다 50을 터치하는, 과거에 50 이하로 나온 케이스가 몇 번 있었죠. 그렇죠? 네. 이럴 때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됐고 이익은 어떻게 되는가, 또 향후의 주가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들어서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꼭 주가가 반등을 하거나 연준이 긴축을 완화하지 않는 케이스도 두 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ISM 제조업 지수로 보는 과거 경기 위축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보통 80%가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주가 상승 빈도가 높았다는 거죠. 네. 반등한 케이스가 80%였다는 거죠. 1974년 이후 ISM 제조업 지수가 위축 국면에서 2개월 이상 머물렀던 시기는 총 20번 정도 됐다는 거죠. 각 시기의 S&P 500 등락률을 살펴보면 ISM 제조업 조사기간 해당 월 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전 80% 시기에서 S&P 500이 상승했고 평균 상승률은 12.1%에 달할 정도로 상승력이 컸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경기 침체를 중앙은행이 좌시하지 않고 강하게 시장에 개입하면서 돈을 풀어주고 경기를 살리는 데 노력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위축에도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데 경기 위축에 대응해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80%의 상승한 시기들 중에서 한 번만을 제외하고 모두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대부분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이미 낮아진 기준금리 수준이 유지되거나 장기금리를 하향 안정시키려는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고 시장은 볼 수 있습니다. S&P 500 12개월 선행 EPS와 펄을 나눠볼 수 있는 1985년 이후 데이터를 살펴보면 위의 사례 대부분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익 전망은 ISM 제조업 지수 위축에 연동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익 전망은 약해질 전망이 많았지만 그러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통화 완화 전환에 힘입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네. 주가를 EPS를 펄어 나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EPS는 펄은 이 주가를 EPS로 나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네. 우리가 주가 배수 펄은 EPS를 주가로 나누는 건데 이 EPS는 낮아질지는 모르는데 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거 하면서 퍼가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주가가 상승이 주로 기업의 실적보다는 뭐에 연동을 많이 했다. 결국은 연준의 긴축의 완화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퍼는 주가를 EPS로 나눈 거죠. 그렇죠? 네, 주가를 EPS로 나눈 거죠. EPS를 주가로 나누는 게 아니고 주가를 EPS로 나누는 거죠. 이것은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되지만 주가가 상승하면서 퍼가 올라가는 케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듯 기존의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갔을 때는 EPS, 기업의 실적이라는 것보다는 퍼를 올리는 게 결국은 긴축의 강도의 약화, 그 다음에 통화를 많이 풀어주는 그런 모습, 그 다음 정부의 발빠른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주가의 퍼를 더 올리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었는데 반대의 케이스도 있었다는 거죠. 반대의 케이스.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병행된 사례도 2번이나 나타났다는 거죠. 현재 ISM 제조업 지수는 위축 국면 진입의 목전에 있습니다. 미국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면 이와 같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으로 전환되는 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이상적이죠. 하지만 11월 FOMC에서 확인된 연준의 물가 안정 의지를 감안할 때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과거에도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이 병행된 소수의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이 케이스를 분석해 보면서 이들이 주는 함의를 얻는 게 가장 큰 우리들의 공부 어떤 목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1979년 8월에서 1980년 1월에 나타난 케이스인데요. ISM 제조업 지수가 위축 국면에 머무는 동안 기준금리가 400%나 인상을 하는 거죠. 경기도 위축됐는데 기준금리를 400%나 반대로 올려버린 케이스인데 폴 보크 연준 의장이 석유 파동 이후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밀어붙였던 시기입니다. 지금의 파월 의장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죠.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통제 역량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긴 했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과 함께 주가지수는 10% 이상 하락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1980년 1월까지 이런 케이스가 나타났고 80년 2월 기준금리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더 높아졌지만 그전 긴축 강도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주가지수는 다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주가지수가 10% 하락했지만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긴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러한 가정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가정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우리도 아마 이럴 케이스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2015년 10월에서 2016년 2월에 나타난 케이스인데 ISM 제조업 위축 국면 진입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된 또 다른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그 당시 미국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된 시기였다. 지금하고 좀 비슷한 시기였네요.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중국의 자본 유출 등 대경기와 금융시장이 심화되면서 주가지수는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6년 상반기에 계획된 연준의 추가금리 인상은 결국 연말로 미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주가지수는 낙폭을 다시 되돌렸다는 거죠. 두 사례에서 지금과 비슷한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겠지만 참고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네요. 경기 우려에 금리 인상 부담이 더해지면서 주가지수 하락은 거의 불가피한 듯 보이고 있습니다. 통화 긴축으로 미국의 경제가 더 악화된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대불안이 심화되는 것도 미국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긴축 강도 조절은 증시 반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 두 케이스도 결국에 가서는 시간의 문제이지 한 6개월이 지난 후에는 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 이렇게 또 새로운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그 6개월간 주가가 10% 이상 지수가 빠졌다면 종목은 거의 20% 30% 빠지는 거와 똑같은 거죠. 상당히 6개월간의 그 고통은 컸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케이스는 약간 1, 2번 케이스가 섞여 있는 케이스인데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가 있는 것을 가정을 하고도 금리를 올리면 주가는 한 6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확률이 있고 그 이후에 상승을 한다면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주가는 이제 금리는 거의 다 올라간 상태고 이제 서너 번만 올리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올 2분기 이후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올 1분기까지는 주가는 하락할 것 같다. 이 가정이 또 깔려 있는데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너무 다른 양상이고 너무 빠르게 모든 것들이 선반영이 됐던 그 부분이 선반영 강도가 과거와 현재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글로벌 지구촌이 전부 하나로 동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멀테니어스로 동시에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반응 강도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 지금 90%가 미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올 연말에 살짝 산타넬리가 나오고 다시 경기 침체가 온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확률이 있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금리를 멈추고 다시 금리를 살짝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6개월 후에는 다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연말까지는 산타넬리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년에 1분기, 2분기까지는 경기 침체 모습이 나올 확률이 있다. 그렇다면 3분기, 4분기 정도 경기 침체 상황을 보고 그 내년에 가서부터 금리를 내릴 확률이 있다면 선반영이 된 부분이 3개월 빠르다면 내년 3분기 정도부터 주가가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그렇다면 내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 6개월간에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우리들을 엄습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올 연말까지 살짝 시장을 돌려 세울 이 산타넬리 단기 랠리에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먹었고 수익률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79년 8월에서 80년 1월까지 케이스 ISM 제조업 위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400% 이상 인상한 시기, 지금과 비슷하죠? 주가는 10% 이상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0월에서 2016년 2월 ISM 제조업 위축 국면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됐고 대불안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 15%나 하락을 한 시기. 이때 이제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다시 그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6개월간 고통의 시기가 나온 후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금은
먼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보다 더 짧은 3개월 있다가 나타날 확률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경제 침체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최소한 2분기 정도는 경제 침체를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내년은 1, 2분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3분기부터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 1, 2분기는 좀 고통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 연말까지 짧게 나타난 산타넬리에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단타로 단기 투자로 이익을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견디기 좀 힘든 장이 될 것이다. 다음 2분기의 고통을 미리 좀 대비하기 위한 상황이다. 이렇게 산타넬리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ISM 제조업 지수가 하락하고 동시에 금리가 올린 시기가 있었다. 과거에. 그럴 때 주가는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 이러한 케이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빨리 하락에 대한 그 강도와 환경이 반영이 돼서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더 짧을 수 있는 과정이 있지만 내년 1, 2분기는 일단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그 전에 산타넬리가 가져온 단기 반등을 우리는 먹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네 번째 시간 마지막 결론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